CPB의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이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이 CPB의 이제 어떤 메인터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플루이드 매니지먼트와 이제 히모 다일루션이라는 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모 다일루션의 어떤 제한점이라고 하면 뭐 이제 인디비주얼한 페이션트의 CPB 중에 이 히모 다일루션의 세이프티 리밋은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져야 된다 알려진 거는 없는데, 일단 이제 보수적인 이 방식은 이제 헤모글로빈이 이제 6.5 이상은 이제 돼야 되고, 뭐 헤마토크리트 따지면 뭐 20% 이상을 넘어야 된다.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CPB의 이것도 정상적으로 너무 높은 값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심폐기 초창기 이제 시작이 될 때에는 거의 환자의 홀블러드를 가지고 그 모든 회로를 다 혈액으로만 채웠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 크리스탈로이드 볼륨으로 인한 이용해서 이제 히모다일루션을 이제 인위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발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의 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에 있어야지 환자한테 안전한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높은 거는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 안에 범위를 잘 선택을 해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상황에 따라서 그 환자의 상황, 그다음에 혈액의 사용 그 여부에 따라서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CPB 이제 커맨스먼트 전 이제 추정 헤모다일루션의 정도가 너무 낮으면 이제 그 동종 혈액을 사용을 해서 이 CPB 프라임에 추가를 해야 되고,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산소의 전달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세레브랄이라던가 이런 이제 산소에 민감한 장기들, 뭐 심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적정선의 이상의 헤모글로빈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작은 환자들, 뭐 소아 환자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더 이제 작은 환자라던가 아니면 어떤 빈혈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더 특별하게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정상적인 이펙티브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CPB 중에 비너스 옥시 세츄레이션 SbO2가 낮은 경우에는 이 원인으로는 이제 과도한 히모 다일루션을 고려해야 하고, 첫 번째로 필요한 경우는 이제 RBC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뭐 이펙티브한 이 퍼퓨전 플로우 레이트, 거의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는데, 이 유효순환 혈액량을 이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해서 줄 것이냐, 이것도 가장 큰 첫 번째, 여기서도 보지만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게 유효순환 혈액량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좀 낮더라도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를 뭐 더 늘려줌으로 인해서 이런 상태를 그 조직의 산소 전달을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효순환 혈액이 낮은 상태에서는 뭐 여러 가지 SbO2가 낮건 올라가건, 이건 여러 가지 문제 자체가 애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그 유효순환 혈액량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범위를 충분히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부적절한 이제 산소 공급은 이제 혐기성 대사, 어네어로빅 메타볼리즘 및 이제 엑소디스를 초래를 합니다. 결국에 이제 O2가 부족을 함으로 인해서 이 글루코즈와 이제 대사를 진행을 해서 이제 이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생산이 되게 되는데,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O2가 공급이 적게 되면 이 글루코즈만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이 락테이트라는 이 젖산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되고, 이 메타볼릭 엑소시스를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될 겁니다. 이 세레브랄 또는 이제 레날 아테리 협착증이 알려진 환자는 히모다일루션에 대한 내성이 이제 낮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모다일루션에 대한 이제 타임 코스를 살펴보면, 이 CPB 과정 동안 이 크리스톨로이드는 이 혈관으로부터 이제 익스트라셀룰라 스페이스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혈관이 있고 이게 익스트라셀룰라 스페이스인데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신장에 의해서 이제 필터링 돼서 히모다일루션 정도를 이제 점차적으로 바로는 해결이 안 되고, 점차적으로 소변의 배출량이 이제 헤모다일루션이 진행이 되면 이 삼투압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떨어진 삼투압은 이제 시상하부에서 이제 감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진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이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되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이 혈중에 이 오스모랄리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다시 시상합에서 감지를 하게 되고 이제 그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한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거에 대한 균형을 이제 맞추게 이제 그 호메오스타시스 이제 항상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혈액 그 순환으로 되돌아오는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는 이 혈액의 손실 또는 이제 비혈관구에 이 이제 플루이드 디스트리뷰션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이 다른 크리스톨로이드나 이제 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이 히모다일루션을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톨로이드에 대한 카디플레지아를 이제 블러드 카디플레지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보통 블러드와 카디플레지아의 비율이 4대 1의 비율로 들어가서 이렇게 크리스톨로이드 볼륨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1000cc의 카디플레지아를 줬다고 했을 때 여기에 4분의 1은 이제 크리스톨로이기 때문에 250cc가 이제 그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일 텐데 이거는 그렇게 이제 히모다일루션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100% 크리스톨로이드 이제 카디플레지아라고 했을 때 뭐 HTK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델리도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100% 이제 이거 뭐 잠깐 델리도도 뭐 한 254분의 1 정도는 1대 4로 보통 요즘은 주입을 합니다. 1이 이제 혈액이고 4가 카디오플레지아인데 이 델리도의 경우에는 반대로 그렇지만 이렇게 주입을 하긴 하지만 이 많은 양의 카디오플레지아가 이제 회로로 유입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히모다일루션 자체를 더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HTK 솔루션의 경우에는 2000cc를 원샷으로 주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볼륨이 들어오게 된다면 회로로 모든 게 다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이제 소듐 이 하이퍼나트리우미아가 발생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머리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TK 솔루션이나 이 어떤 그 크리스톨로이드 카디오플레지아가 회로에 유입이 된다고 한다고 예측을 했을 때는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 RA로 이 RA 오리클로 빠져나오니까 RA를 열어가지고 빼주면 셀세이버나 이런 거를 빼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회로로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헤모필터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이거 들어오는 만큼의 예상을 해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대체해서 너무 갑작스러운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심폐기에서는 이 소듐이 절대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머리 쪽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소듐은 정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소듐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이런 문제는 꼭 이제 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어떤 이제 그 CNS라든가 이쪽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뭐 딜리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모니터링 히모다일루션은 이제 헤모글로빈은 거의 헤모글로빈의 이제 보통 이제 ABGA를 통해서 이제 그 체외순환증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대체적으로 이 헤모글로빈은 최소 30분마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 ACT도 마찬가지로 같이 30분마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루틴입니다. 거의 이거는 측정을 하고 만약에 뭐 ABG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ABG 측정을 하고 헤모글로빈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30분 있다가 어떤 또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측정을 해서 꼭 수치를 확인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혈액 손실이 이제 어떤 진행 중이거나 이 낮은 이제 이 SBO2가 낮은 XBO2를 나타내게 되면 더 자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이 갈 때마다 검사를 해보게 되는 거고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컨티뉴스하게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데 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컨티뉴스하게 이제 수치들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들어오는 펌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펌프가 이제 얼마 좀 안 있으면 팔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센서를 이 라인 밖에 이렇게 채우는 거기 때문에 잘라가서 연결할 필요 없이 이 밖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빨리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왜냐면 간헐적으로 검사하는 것보다는 컨티뉴스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더 그 환자에 대한 상태를 그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빨리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루이드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어큐트 이제 노모볼레믹 이제 히모다일루션 이 ANH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통 이제 뭐 IAD라고 보통 얘기도 합니다. 뭐 ANH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볼륨을 뺀 만큼 다시 채워주는 어떤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으로 다시 환자에게 채워주는 그런 이제 어떤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무혈 수술을 진행을 할 때 많이 이제 사용되는 이런 그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체구와 이제 수술 전 정상 헤모글로빈을 가진 이 성인 환자의 경우에서 이 CPB 시작 전에 또는 시작 시점에서 이제 어큐트 이 노모볼레믹 히모다일루션을 이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혈액을 뭐 굳이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어느 병원에 갔었을 때도 그 환자의 피가 별로 없어서 그 환자의 피를 이제 ANH를 시행을 해서 한 파인 홀블러드, 이제 보통 홀블러드로 가지고 있는데, 이 홀블러드를 한 파인트, 한 유니트를 이제 뽑아서 이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수술 후에 다시 재주입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예전에 저 예전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무혈 수술할 때 이 ANH를 계속 시행을 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효과도 좋다고 뭐 결과도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는 것도 이제 당연히 뭐 환자한테도 그 남의 그 동종 혈액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인데, 이 주기 전에 이제 이런 걸 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CPB가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환자의 헤모글로빈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노모블레믹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빠졌던 혈액을 다시 이제 뭐 플라즈마라던가 이런 수액으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 빠진 만큼 수액이 들어간 만큼의 이제 히모다일루션이 발생을 해서 어떤 정상적인 범위에서 헤모글로빈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유지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또 이 펌프에 의해서 또 어떤 이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으로 인해서 또 다시 또 히모다일루션이 한 번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펌프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 1에서 2 유니트의 이제 항응고 혈액을 채취를 하고, 이 콜로이드 또는 이제 크리스톨로이드의 조합으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뽑였던 이 혈액은, 이 채취된 혈액은 이제 프리 CPB 히모글로빈과 플레틀리트, 그 다음에 이 클로팅 팩터의 레벨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CPB 이후에 다시 주입을 하게 되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혈액 응고 기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프레시 홀 블러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성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자기 피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케이스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심폐기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작업이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이제 RA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그스 프라이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전체 구성되어 있는 회로에서 이제 크리스톨로이드로 채워져 있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선 이상 제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체외 순환 과정에서 CPB에 프라이밍된 크리스톨로 볼륨을 인위적으로 또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너스 라인도 완전히 비워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워서 완전히 혈액으로 채워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최소 20% 이상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펌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기가.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그냥 뭐 그 정상적인 펌프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동종혈액의 RBC 트랜스퓨전의 어떤 트리거는 뭐냐 그러면, 이 동종혈액의 RBC의 트랜스퓨전을 해야 되는 어떤 트리거는 이제 기관마다 다릅니다. 이것도 뭐 기관마다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무조건 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견뎌보자, 뭐 환자 나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가장 산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를 항상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캐로티드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가 정상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좀 낮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관마다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를 거고, 그다음 환자와 이제 서지컬 팩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수술이 뭐 엄청 길어지는 수술들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블리딩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뭐 그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이 부적절한 산소 운반의 유해성과 이제 알로제닉 이 RBC 트랜스퓨전의 유해성의 균형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피를 안 주어서 이제 어떤 얻어지는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피를 주어서 얻어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균형점을 찾아서 이제 이 혈액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전적으로 이제 팀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체외순환사가 그 심장 수술 중에 이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서 혈액을 주입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개별 환자에 대한 이제 트랜스퓨전 트리거는 이 CPB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취과 의사, 그다음에 퍼퓨셔니스트, 이 서전 간에 이제 당연히 논의를 해서 이제 논의하는 것이 좋다. 이게 얘기가 다 되고 이거 다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플루이드 매니지먼트와 이 헤모다이리션은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더군다나 이제 마취과 사이드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취과에서 그 인덕션 과정 중에 플루이드가 얼만큼 들어가는지가 또 변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그래서 ANH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또 이제 헤모다일루션이 한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취과에서 인덕션 과정에서 들어가는 또 수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헤모다일루션이 있을 거고, 가장 크게는 이제 CPB에서 프라이밍 솔루션에 관련돼서 이 세 번째 또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런 세 개가 다 합쳐져서 이제 전체 이 어떤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이 헤마토크리트 수치를 가지게 될지가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서전에서 어떤 수술 스킬이라든가 피를 안 나게 하는 뭐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취과에서 인덕션 과정에서 이 최대한 크리스탈 볼륨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그 어떤 그 프라이밍 솔루션이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볼륨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또 일련의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는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